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저희가 반도체와 관련한 소식을 조금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파운드리 포럼에서 이 타이완의 TSMC에 맞설 다양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먼저 이 파운드리가 어떤 개념인지 먼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알려져 있죠. 이게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두뇌로 따지자면 기억을 하는 것들이 너무 명확하고 시스템 반도체는 연산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산이라는 게 결국은 제어라든지 명령을 내리는 게 시스템 반도체고요. 이게 시스템 반도체는 보통 설계하는 곳과 만드는 곳이 분리가 돼 있거든요. 설계하는 곳들을 팹리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드는 것들. 이게 왜냐하면 설계하는 곳에서 만들기가 어려운 게 그 설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라든지 어떤 특정 제품의 의존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지만 이제 공정은 그걸 하나하나 그러니까 어느 팹리스는 뭐 자동차를 잘하고 어느 팹리스는 모바일 잘하고 이렇게 되게 구분이 많거든요. 그거를 안정적으로 생산해주기 위해서는 파운드리라는 게 필요합니다. 파운드리라는 것은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해주는 공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팹리스에서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공정에서 찍어내는 이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삼성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TSMC와 더 이상 격차가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특히 AI가 지금 확장될 거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AI 관련 반도체 어떤 파운드리 생산을 늘리고 그다음 기술적으로도 지금 3나노라고 하는데 이게 좀 그러니까 이 나노는 보통 클수록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노가 작을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 기판의 선로의 크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선로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지금 3나노를 2나노로 적극적으로 가겠다. 지금 그리고 삼성이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게 모바일 쪽인데 모바일 어떤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 이런 것을 자동차 그러니까 전반적인 AI로 확장하겠다라는 어떤 포부를 밝혔습니다. 결국은 이제 TSMC와 자꾸 격차가 나고 AI 기술이 이제 계속 발전하게 되면 시스템 반도체 역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다수로 생산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런 파운드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그리고 파운드리 기술 어떤 기술 혁신을 통해서 AI 시대의 어떤 뭐 반도체 그 선도 기업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는 반도체 다툼이 격화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중국의 AI 반도체 수출을 좀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예, 이제 표면적인 이유로 보면은 이제 이 AI 반도체들이 부정적인 데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드러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사실 중국이 어떻게 보자면 여러 가지 인권 이슈가 있죠. 인권 이슈가 있는데 이런 AI 반도체를 쓴다면 인권 이슈가 있는 사람들을 잘 식별한다든지 이런 사실은 어떻게 반민주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AI 어떤 명분상으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을 금한다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최근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보면은 굉장히 뭐 반도체가 별로 안 쓰여도 다양한 자동 드론 같은 무기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우려 결국은 이 AI 반도체를 수출하면은 이런 살상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표면적으로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공급망 분화, 뭐 이게 디리스킹, 디커플링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종의 공급망 분화 차원에서 중국의 어떤 반도체 경쟁력을 조금 약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이라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전에도 어떤 미국은 사실 중국의 핵심 반도체 기계,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기계들이 필요한데 미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기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그러니까 명분은 어떻게 보면 반민주적 무기 생산, 반민주적 사용이라든지 어떤 무기 생산의 사용을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공급망 분화 차원에서 반도체 경쟁에서 이기려는 그 중국의 반도체 성장을 조금 억제하려는 이런 미국의 전략적 포석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많이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전해드렸던 내용 중에 유럽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던 내용도 있었고 반도체 경쟁이 지금 계속해서 좀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방금 전에도 보도로 전해드렸지만 반도체 가격 약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경쟁이 이렇게 심화되는 이유는 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경제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반도체가 생존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가 바뀌게 되면은 반도체가 없이는 모든 차가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가전 역시 다 반도체들이 없다라 그러면 스마트폰과 연결이 안 되고 활용이 제약되는 우린 모두 다 이제 스마트폰 하나의 플랫폼을 가지고 가전이라든지 생활이 운영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도체가 없으면 그런 생활 자체가 붕괴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예전에는 반도체가 뭐 특수한 용도로 뭐 컴퓨터나 이런 데 특수한 용도로 사용됐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지만 이제 반도체는 사실 생존의 문제. 그래서 경제 안보에서 에너지 안보 다음에 디지털 안보라고 이야기하는데 디지털 안보에서 핵심적인 기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 역시 반도체법을 통해서 64조 이상의 돈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일본도 3단계 반도체 발전 플랜을 내놨습니다. 사실 일본이 1980년대는 굉장한 반도체 강국이었는데 90년대, 2000년대 이어지면서 한국하고 미국의 좀 경쟁력, 대만까지 경쟁 좀 내준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3단계 투자 전략을 세워서 일본도 반도체 공정을 강화하겠다. 유럽도 반도체 공정을 강화하겠다라는 이런 방향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이제는 생활의 문제. 여러분 이제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지하철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이 사실 반도체가 없으면 실현될 일이거든요. 반도체 생산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라 그러면 차량을 고칠 수도 없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극복하고자 하면은 반도체들 산업을 육성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공급망 안에 흔히 말하는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공급망 안에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내 주식시장을 보면 외국인 자금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데 반도체 기업에는 지금 사자 주문이 좀 이어지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마이크론의 영향, 그러니까 오늘 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은 흔히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 마이크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 중에 3대 어떤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마이크론 실적 보니까 예측보다 좋게 나왔거든요. 예측보다 좋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반도체 분야가 저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2분기에 AI에 대한 어떤 수요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고 AI 수요가 이제 미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반도체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면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반도체 수출의 경우 중국이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 역시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리오프닝 효과가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국이 코로나 이후에 뭐 여러 수요 진작책을 피고 있는데 잘 안 된다고 하고 있긴 하지만 2분기엔 그래도 나을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 예측보다는 저점이 빨리 온 것 같다. 이미 2분기가 저점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펴지면서 결국은 반도체 분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최근에 사실 랠리를 주도했는데 다른 부분 다 빠지고 있거든요. 다른 부분 다 빠지고 있지만 반도체 부분에서는 역시 매수세를 지속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뉴욕 증시도 뭐 인공지능 또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최대 화두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관련 기업들 주가가 빠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간밤에는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출 금지가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데에 대해서 특히나 명시적으로 이제 수출 금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뉴스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게 중국이 악영향 우려가 있다, 뭐 이런 것들. 그 마이크론도 사실 실적 발표 시점에는 한 3% 정도 올랐는데 이게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졌다는 얘기는 중국에 대한 무역 규제,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 수출 못하는 어떤 제약들이 반도체주의 하락을 그런 유도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중요한 것은 이제 올해 금리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유럽 중앙은행 총재들 여러 유럽 중앙은행 총재들하고 일본 중앙은행 총재들 모여놓고 결국은 지금 여러 회담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겠다라는 매파적 발언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시장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고금리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뭐 한 번만 올릴 거라고 뭐 시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두 번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많이 생기면서 주가가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한국과 일본이 8년 만에 통화 스와프 협정 재개를 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일 스와프가 체결이 되면 어떤 것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일단 통화스와프는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라고 보통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국가는 마이너스 통장을 일반 상황에 쓰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만 쓰냐면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달러 유동성이 부족하다든지 외환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쓰기 때문에 지금 뭐 환율 문제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환율이 너무 지금 엔화가 저평가됐는데 지금 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뭐 달러로 사실은 그 일본이 공급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쓰느냐를 보면은 환율이 폭등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러의 가치가 높아진다든지 그 엔화의 가치가 높아질 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는 사실 이 국가에 굉장히 나쁜 시그널을 줄 수가 있거든요. 통화 사업을 해서 돈을 꼬았다라는 것은 국가 경제의 부도이기가 아니냐라는 사람들의 인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상황에서는 절대 쓰지 않고요. 그렇지만 이제 경기가 나빠졌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 특히 외환 위기가 같은 상황들, 혹은 2008년 금융위기가 같은 상황들이 오면서 유동성 위기가 온다든지 이러면 환율이 급등하게 되거든요. 환율이 급등할 때 어떻게 보면 기축통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수단이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그걸 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굉장히 위험할 때 쓰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통화 수합이 가진 시그널링 효과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신호 효과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걸 쓸 정도면 이미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에서만 쓰고 그래서 이제 현재 환율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어려운 시점이 됐다는 얘기는 환율이 굉장히 고환율로 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재 환율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흔히 말하는 글로벌 금융 안전망 차원에서 확보시키는 이런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더 강화시키려는 노력 차원에서 통화 스와프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한일 관계 그냥 회복의 상징적 의미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일단은 필요한 건 절대 그러니까 필요하다라고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경제 자체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역시 이렇게 여러 통화 수업을 걸어놓으면은 안전망이 커지는 거거든요. 이게 좀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험망이 커지면 사실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하기 쉽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해놓으면은 향후에 우리나라 외환시장 관리라든지 이런 데 유용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